예, 자연보전국장님 나오시면 됩니다. 예, 우선 국립생태원장님한테 여쭙고 물어볼 거니까 잠깐 앉아 계셨다가 바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원장님. 네. 예. 구로의 윤건영입니다. 예, 저는 두 번째 질의는 습지 보전 대책에 대해서 우선 여쭈려고 하는데요. 생태원장님, 습지가 가지는 우리 환경과 자연에서 가지는 가치,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산지에 비해서 습지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래서 희귀한 동식물이 많아서 생물 다양성 보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습지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이 식물이 자랐을 때 나중에 그 식물이 만든 유기물이 땅 속에 바닥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네. 그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예. 생태원 내에 지금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우포 쪽에 있고 규모가 되게 작죠. 네, 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8명인가 9명 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약직 20 빼고요. 계약직 포함하면 한 20여 명 된다고 들었는데. 계약직 포함해서 20명이 좀 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연국장님 나와주십시오. PPT 다음. 예. 습지 1헥타르의 경제적 가치가 3억 원이라 그러고요.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던 생물 다양성의 일종의 보고입니다. 연간 승용차 11대 수준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습지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습지에 대해서 다음 PPT 보면요. 2019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장님이 내용 잘 아시죠? 소실된 곳이 74곳이고 감소한 곳이 91곳입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습지라는 게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15%만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고요.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게 85%입니다. 그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걸 또 다시 경작이라든지 논밭 과수원으로 나누고 또 개발로 나누어 보면 전체 한 34%, 19.4% 정도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개발로 인해서 습지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PPT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이 34건의 습지가 사라질 동안 환경부가 뭘 했냐? 저희가 이제 한번 따져봤습니다. 오늘의 주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인데요. 환경부가 습지 보전을 위해서 이 34곳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단 하나라도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뭐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단 하나의 조치 사항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습지가 갖는 자원에서의 중요성은 충분히 익히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습지 대신에 1년에 158억을 들여가지고 습지 보전을 위한 땅을 매입을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뒷북 대응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로 인해서 습지가 파괴되는 것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에 국민 혈세를 1년에 158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습지로 보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습지가 공유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보존할 여지가 있지만 이제 아까 농경지라든지 사유지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이런 매입이라든지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습지 아니요, 제가 그거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도 개선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2019년에 3개년 습지 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 그때 주요하게 제기됐던 과제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 습지 생태 조사, 정밀 조사라든지 습지 기초 조사하고 네. 이후에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은 좀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 정밀 조사를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아닙니다. 거기다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 영향 평가에 습지가 포함될 경우에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건 중장기적으로 습지 총량기를 주자라는 거였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습지가 개발될 경우에 비율에 따라 존치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두자라는 건데 이 두 가지 어느 것 하나 환경부에서 그 이후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추진의 사항이 있습니까? 뭐 이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야 돼서 좀 추진이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2019년에 하고 3년 동안 환경부는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습지 보전과 관련해 예를 들어서 습지 보전과 관련해서 지자체에 환경부가 조치를 요청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뭐 저기 기초조사하고 그 기초조사 말고요. 습지 개발이나 또는 이러한 파괴와 소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뭐 저기 기초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개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돼서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자료 요청을 이번에 해보니까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습지에 대한 보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자체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단 한 번도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의원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년에 150억 가까이 세금을 들여서 또 땅을 매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땅 매입을 통해서 습지를 보존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그리고 습지 총량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실태조사 부분이 보강될 필요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청량제라든지 그다음에 영향평가 제도 상에서 저기 그 규정화하는 부분들은 뭐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습지 말고요. 일반 습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환경 영향 평가의 적절한 규제의 범위와 대상을 삼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